CH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문가와 함께 정대철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제 작은아버지께서 갑자기 돌아가셔서 장례식 참석자 한국을 잠깐 방문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납골당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이 미국에서도 납골당이라는 게 있는지, 또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오늘 그런 말씀을 좀 장례 비용이라든가 이런 좀 구체적인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마리아 장례 플래너님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장례식이란 네. 무엇이냐. 네네. 근데 우리가 뭐 장례식 다 아는 거 네. 아닌가라는 생각을 아무래도 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어쨌든 뭐 장례식의 의미를 새롭게 짚어주셨는데 그래도 또 오늘 방송을 처음 들으신 분들, 보시는 분들 네. 위해서 일단 장례식 얘기 살짝 좀 하고 넘어갈까요? 네네. 네. 왜냐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돌아가시면 나는 장례식 안 할 거야. 장례식이 무슨 소용이 있어. 내가 죽고 났는데 장례식 필요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제 가끔 계셔서 네. 장례식의 의미는 나를 생각을 하는 것보다 나머지 가족들, 내가 사랑하는 소중한 사람들의 마지막 굿바이 하는 인사의 그런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전혀 장례식을 안 한다는 것은 내가 빠이, 굿바이도 하지 말라 이런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신 분에 대한 그런 어떤 예의, 또 내가 마지막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한다고 그래도 보면은 거의 다 하세요.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마지막인데 하면서 네. 다시 이렇게 가족이 함께 모여서 이제 고인에 대한 그런 기억들, 그런 어떤 추억들을 되새겨 보면서 이제 간단하게나마 그런 의미를 이제 되새겨 보는 그런 의미죠. 가족이 세상을 떠났는데 네. 장례식을 안 하는 일은 뭐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미국 사람들 중에는 좀 그런 거 많이 보셨을 테니까 네, 장례식을 많이 다녀와 보셨을 네. 테니까 정말 지난 시간에 왜 celebrate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런 분위기의 장례식을 하는 사람들도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저부터도 내가 죽었을 때 우리 자녀들이 막 슬프게 울고 이러면 되게 속상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저만 이제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이렇게 한 번쯤 맞이해야 되는 저 세상으로 옮겨가야 되는 그런 어떤 징검다리를 걸어가야 되는 결코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장례식이 되겠죠. 왜냐하면 내가 안 죽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지만은 많은 분들이 그 어떤 그 신앙의 힘을 얻어서 또는 정말 씩씩하게 죽음에 대한 거에 대해서 꼼꼼하게 정말 내가 죽으면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런 셀러브레이션을 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래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런 마지막 그런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 메모리얼 장례, 그러니까 어떤 그런 추억, 그렇죠. 고인에 대한 이런 추억을 그런 셀레브레이션을 하시는 외국 분들은 굉장히 많이 계시죠. 그래요. 네. 네. 장례식의 개념이 이제 뭐 우리는 흔히 저도 이제 장례식을 참 많이 네. 미국에 살면서 지인들의 장례식을 많이 네, 가봤습니다만 가면 이제 거의 뭐 한결같이 그 천국 환송 뭐 맞습니다. 이렇게 네. 써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천국을 보내드린다라는 그렇죠. 의미인데 네네. 슬프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천국 좋은 곳에 가시니까 또 뭐 기쁜 그런 마음도 있지요. 그런데 또 현실은 현실이니까 그렇죠. 장례식을 하게 되면 화장을 하더라도 매장을 하더라도 이게 돈이 안 들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네. 결국 문제는 돈인데 아마 많은 분들이 그 가장 처음으로 뭐 문의를 하시는 게
얼마 들어요? 이거 제일 먼저 네. 문의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참 제가 말씀드리기가 참 애매한 게 뭐냐면 네. 이제 화장을 할 건지 매장을 하실 건지 음. 그거 제가 꼭 여쭤보고요. 그거에 따라 아무래도 가격이. 네. 그리고 이제 매장을 하실 경우에는 매장을 하실 때는 이제 그 묘지에 그런 들어가는 부수적인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묘지를 준비해 놓고 또 묘지뿐만이 아니라 이제 매장 경비, 또 비석, 또 겉관. 그럼 또 겉관이 뭐냐면은요. 나무관이 이제 깨지잖아요. 흙이 무거우니까. 그러니까 이제 고인이 누워 계신 잠드신 그게 관이 나무관이고요. 속관, 네, 그러니까 나무관. 네네. 근데 겉관이라는 거는 이제 콘크리트 그 나무관을 보호하는 또 게 보호하는. 겉관이에요. 네네. 그래서 나무관을 보호하는 겉관도 사셔야 되고요. 또 겉관을 설치하는 설치 비용도 내셔야 되고 또 비석, 또 비석을 설치하는 그 설치 비용도 내셔야 돼요. 비석 비용도 내고 설치 비용도 내고. 네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비용이 그 겉관하고 겉관 설치비 또 비석 설치비 이런 비용하고 많이 혼돈을 하시는데 네. 비석 플러스 비용이에요. 비석을 설치하는 묘지 측에서 추가로 이렇게 지출을 해야 되는 네. 비석 플러스 비석 설치 비용. 그게 이제 500불이에요. 비석값보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졌죠. 비석 설치 비용이 500불이에요. 네네네. 비석은요? 비석은 1000불이요. 설치 그래서- 비용이 절반이나 되네요. 그래서 예. 많은 분들이 어느 틈에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음. 왜 이렇게 비싸요? 돈 없으면 죽지도 못하겠네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죽음에 대한 이런 장례식에 대한 거를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요. 미리 플랜을 세워서 장례식을 계획을 하고 미리 지출을 하시면 그 가격을 락 시켜 놓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5,000불이면 여러분이 50세, 지난주에 제가 50세 분을 이제 예를 들었는데 50세 분이 40년 후 90세잖아요. 네. 그러면 앞으로 40년 후에는 묘지도 없을 거예요, 거의. 없기도 하겠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가격이 가격은 뭐 비싸죠.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네네네. 그러니까 음. 예전에 2만 불 했던 가족 묘지가 지금 13만 불이에요. 와.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완전히 집값 다운페이 하는 거 음. 가격이기 때문에 네. 못 사세요. 네. 가격, 그러니까 가족 묘지를 이렇게 하고 싶죠. 우리 자녀들도 있고 이제 손자가 올 때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다 같이 모여서 가족 묘지를 하면 얼마나 그 패밀리에 대한 그런 게 자랑스러우시겠어요. 그래서 많이 가족 묘지를 하고 싶은데 이런 거를 갑자기 이렇게 준비하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일반 묘지라도 꼭 가족 묘지가 아니더라도 일반 묘지를 같이 쭉 나란히 구입을 하시면 같이 가족이 함께 있는 거에 대한 의미가 더 크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묘지를 구입을 하실 때 한 개만 하시지 말고요. 여유 있게 뭐 한 6기, 뭐 4기 정도 준비를 해 놓으시면 자연스럽게 가족 묘지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 궁금한 게요. 그 이제 묘지를 구입을 해 놓지 않습니까? 근데 네. 묘지가 이제 그 뭐 부르는 단위가 어떻게 한 구 이렇게 돼요? 네네, 예, 한 기. 한 네. 기, 한 네. 기. 그럼 묘지 한 기 값이 지금 몇천 불인가요? 몇만 불인가요? 네. 그 정도 되잖아요. 네. 그럼 그걸 만불, 만 불로 6,000불, 8,000불 예, 이래요. 뭐 예를 들어 만 불로 치면 네. 묘지 한 기가 만 불이면 그러면 그거를 묘지를 구입을 해 놓는다는 게 만 불을 다 내고 구입을 해 놓는다는 거예요? 네. 결국은 다 내야죠. 아니, 특히 돌아가시면 일시불로 다 내셔야 되고요. 아니 제 얘기는 미리 보험이라는 게 보험은 없습니다. 묘지는 보험이 없어요. 보험이 없어요, 네, 묘지는? 네. 묘지는 여러분이 집을 구입하시는 것처럼 네. 집값 사시는 것처럼 보험이 없고요. 페이먼으로 여러분이 하시다가도 돌아가시면 나머지 잔액을 일시불로 다 내셔야 돼요. 네, 네. 묘지의 그래야지 경우에는 묘지를 쓰실 수가 있어요. 네. 어, 그래서 묘지는 그 프로퍼티를 구입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보험이 안 되고요. 이렇게 페이먼으로 하시다가도
그 기간 안에 돌아가시면 일시불로 다 내셔야 돼요. 나머지를. 네. 그렇지만은 대부분 많은 우리 한인들 경우에는 젊었을 때 많이 준비를 해놓으시죠. 아니 뭐 그렇게 네. 안 해놓은 분들도 많아요. 그럴까요? 네. 예. 아니 그러면 아유 그럼 너무 비싸네. 그럼 뭐 그 돈이 내가 어딨어. 난 그냥 화장할래. 네, 많이들 그러시죠. 그래도 비용은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지 않나요? 그러니까 화장을 하건 매장을 하건 장례식 자체가 네. 어느 장의사든지 기본 요금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례식은 그런데 네. 이제 제 질문은 그 묘지 일단 납골당 화장을 한다라는 거는 묘지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 비용이 절약이 되는 건가요? 네,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납골당 하면은 굉장히 저렴한 줄 알고 그러니까요. 제 생각을 질문이요. 하시는데 예. 납골당이 예전에 500불, 1000불이었거든요. 네. 지금은 5만 불이에요. 납골당도. 그러니까 가슴 하트 레벨 해갖고 딱 눈앞에 보이는 그 위치 있잖아요. 제일 좋은데. 제일 좋은데 이런 데는 한 5만 불이고요. 조금 그거보다 조금 위에 그러면은 2만 불. 그다음에 맨 꼭대기 있죠. 막 손도 안 닿고 잘 뒷걸음질 쳐가지고 뒤로 이렇게 보는 데가 6천 불이에요. 아니 그러면 맹. 묘지하고 뭐가 달라요? 그래서 이제 납골당을 구입을 하러 오셨다가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묘지를 구입을 하셨죠. 아니 차라리 묘지가 낫지. 훨씬 5만 낫죠. 불 이렇게 될 것 네네. 같으면은 묘지는 5분의 1 가격인데 그렇죠. 10,000 불이면. 그러니까 미리 묘지를 구입을 하셔서 화장을 해서 이제 깨끗하게 이제 화장을 원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화장을 해서 장지에다가 이제 안장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개념이 한국에서는 화장을 하면 다 납골당을 100% 납골당을 쓰시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는 묘지를 많이 쓰세요. 화장을 했는데 네네. 또 묘지를 써요? 네네. 왜냐하면 그 보통 일반적으로 납골당 건물은 이렇게 건물 안에 있거든요. 그렇죠. 특히 유리 건물은 깨질 수도 있고 바람에 의해서 돌멩이가 날아올 수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유리 납골당은 반드시 그 건물 안에 보호되어 있어요. 아니 근데요 제가 말 얘기해도 돼. 로즈힐 고묘지 갔을 때 그 야외 쪽에 납골당이 네, 있던데요. 그러니까 야외도 있고 실내도 있는데 유리 납골당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리 납골당인 경우에는 반드시 실내에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제 많이 유리 납골당으로 실내에 있죠. 안에 있죠. 건물 안에. 그래서 건물 안에 있는데 아이들이 이곳에서 자란 아이들은 일단은 이제 그 묘지를 더 선호하는 이유가 이제 일단은 이제 잔디에 이제 앉을 때도 있고 네. 블랑켓 같은 거 가져가서 이제 요즘에는 이제 돌아가신 그 고인을 그 이불 블랑켓에 사진을 새겨주는 이불도 있어요. 그래서 그 이불을 성묘 갈 때 그 이불을 깔아놓고 이제 자녀들이 그 이불에서 이제 뭐 샌드위치도 먹고 뭐 몇 시간 가족들이 다 모여서 몇 시간씩 있다가 오기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화장을 했다고 해서 꼭 납골당만 쓰라는 법은 없고요. 굉장히 비싼 가족묘지 뭐 20만 불짜리를 해서도 화장을 해서 안장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있고. 그래서 그런 의미가 조금씩 다른데 미국에서는 그 유가족들이 성묘를 가서 잔디를 깎을 일도 없고요. 묘지 자체에서 평생 그러니까 해마다 뭐 관리비를 내시는 것도 없고요. 한번 묘지를 구입을 하시면 그 관리 비용이 묘지 가격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평생 영원히 영구적으로 관리를 해주면서 이제 계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그 장례법이 한국의 장례법과 여기에 장례법이 좀 다르기 때문에 토지법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영구적으로 영원히 계실 수가 있기 때문에 묘지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비용적으로 묘지를 선택을 하는 게 훨씬 더 어떻게 보면 더 저렴할 맞습니다. 수 있겠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다른 기타 장례 비용은 다 보험 처리가 되고 또 보험을 얼마 내지 않았는데 돌아가셔도 그냥 모든 것이 다 그 서비스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이상 내지 않아도 되고. 네네. 제 정리가 네. 맞죠? 네. 그런데 묘지의 경우에는 보험이 되지 않고, 네. 그리고 그 일시불로 그걸 또 다 해서 묘지를 구입을 해야 결국은 장례식이 가능하고. 네. 와, 어렵네요. 그러니까 묘지는 이제 집을 사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네. 내가 평생 영원히 내 집에 안장을 해서 계시는 거고요. 장례 서비스는 돌아가신 분에 대한 그 고인에 대한 뭐 운구부터 연구차, 뭐 장례식 사용료, 또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옷 입혀드리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서비스 비용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장례 비용이 2만 불짜리 들을게요. 뭐 5만 불짜리 장례보험 들을게요. 1만 불짜리 장례 비용은 페이먼이 얼마입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제가 말씀드리는 이 장례 플랜은 말 그대로 순수하게 장례식을 행동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죽었을 때 장의사에서 실질적인 장례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파리 장례 보험회사는 우리가 완전히 뭐 전화를 해서 클레임을 하고 이게 아니고요. 일단 장례보험, 이 장례 플랜에 가입을 하신 분들은 24시간 돌아가실 때 장례식으로 실제로 운구서부터 시작을 해서 하관, 내가 준비해 놓은 그 묘지까지 가서 실질적으로 하관까지 다 해드리는 그런 장례 서비스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월페어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월페어 받아서 이 장례보험을 가입을 하셔도 되는데요. 네. 다른 돈으로 하는 생명보험 이런 돈으로 나오는 그런 거는 가입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현금 자산의 가치가 없는 순수하게 내가 죽었을 때 장례식 절차를 해드리는 그런 보험입니다. 네. 네. 그 보험을 이제 우리 네. 조마리아 장례 네네. 플래너님이 네. 하고 계시고,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전화도 하고 네, 찾죠. 네, 네. 네. 많이 알려졌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자, 비용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보험을 우리가 들어야 네. 되는 거고요. 또 그런 비용 문제를 제가 보니까는요, 아주 뭐 이런 것까지 할 정도로 네. 굉장히 디테일하게, 뭐 예를 들면 운구할 때 드는 장갑, 네. 뭐 장갑, 또 고인의 이제 관 위에다가 이렇게 놓는 꽃 네. 한 송이, 뭐 심지어 이런 것까지 다 보험에 있더군요. 아주 네. 조목조목. 네네. 다 다 들어갑니다. 그렇습니까? 네네. 예. 그래서 훨씬 더 이제 우리가 장례식이라는 것은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소중한 우리 자녀들과의 그 굿바이 인사를 하는 시간인데요. 그 아이들에게 정말 나를 기억할 수 있고 어떤 그런 마지막 인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장례식인데, 그 장례식 비용이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또 그런 장례식을 스킵하고 또 메모리얼 그 서비스를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메모리얼 서비스는 그냥 주렉 크리메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장례식을 안 하고 관이 없이 그냥 장례식을 화장을 하시고 난 다음에 메모리얼 서비스를 하셔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아름다운 그런 마무리를 이렇게 잘 하실 수 있도록 시간이 필요하고 미리 또 이렇게 앉아서 그런 어떠한 플랜이 나에게 이제 내가 원하는 그런 플랜을 미리 이렇게 정하실 수가 있죠. 근데 돌아가시고 나서 이런 거를 다 결정을 하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죠. 힘들죠. 네. 네, 미리미리. 우리 조마리아 장례 플래너님께 여러분 빨리 전화하셔서 예,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이 시간이 꽤 걸리더군요. 이거 작성하는데 네. 워낙 품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디테일하게 소소한 것까지도 다 신경을 써서 도와드립니다. 우리 조마리아 장례 플래너님께 내 부모님 혹은 심지어 나 자신, 또 내 또 다른 가족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상의를 하시면 나중에 내가 참 잘했구나라고 그런 생각을 하실 때가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휴, 오늘도 벌써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문가와 함께 조마리아 장례 플래너님과 함께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방송은 CHTV 홈페이지나 또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 언제 어디서든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라디오 AM 1650 라디오를 통해서도 우리 조마리아님의 세미나라고 해야 되겠죠. 늘 매주 하는 강의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매주 주일 오전 6시 30분이군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매주 주일 오전 6시 30분에 여러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청취 또 시청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정대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